만약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실 텐데요. 갱신 때 반드시 바꿔주셔야 합니다.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금융이 어려우신가요? 딱 5분만 이 영상을 보시면 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금융 크리에이터 델림입니다. 금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5분 영상. 오늘의 주제는 대부업체와 신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신용 점수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 점수와 대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만약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면,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다면 어디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먼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서민금융 한눈에 사이트 이런 곳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정책 서민금융 상품으로는 햇살론, 미소금융이 있고요.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세이망 홀씨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열악한 분들이 대상인데요. 단, 상품마다 조건과 금리가 다르니까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실 텐데요. 자, 이때 몇 가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선 대부업체가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업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만 미등록 불법 사채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금리나 불법 채권 추심,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으라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등록된 대부업체만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네, 아주 간단해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최고 금리는 얼마일까요? 네,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최고 금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연 20%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높은 대출 금리를 받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에요. 간혹 수수료, 사례금, 할인금, 공제금이라는 명칭으로 이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 추가로 이자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미 납부를 했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기존 계약이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는 계약이라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상환 후 신규 계약 체결로 금리를 낮출 수도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 계약을 할 때는 대출 이자, 연체 이자,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등의 조건뿐만이 아니라 계약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임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대보증도 엄연히 불법이라는 사실. 2019년 1월 1일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대보증 계약을 맺었다면 갱신 때 반드시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가끔 드라마를 보면 대부업자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반복적으로 막 전화를 하거나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제3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행위들은 불법입니다. 만약 대부업체에서 이 같은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하게 대부업 대출을 받았다면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여러 건으로 대출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한 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신용점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앞서 알려드린 정책 서민금융을 통해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바꿔서 빠른 시간 안에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출로 인해 떨어진 신용점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고요?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선 대출 연체를 줄여나가고
대출 금액이나 건수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갚는 게 유리하고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또 소득 대비 카드 사용이 많아지면 연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소득 대비 적절한 부채 비율은 40% 이하라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돌려막기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카드로 돌려막는 습관은 신용점수를 바로 떨어뜨리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세금이나 공과금을 연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금액이 많아질수록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때제때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다 보면 재무 상태가 개선되면서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신용점수가 올랐네? 좋아만 하지 마시고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평가받아 금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자,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용점수가 부족하다면 정책 서민금융부터 확인하기, 합법적인 대부업체 이용하기, 대출은 꾸준히 빠른 시간 내에 상환하고 신용점수가 오르면 정책 서민금융 상품으로 바꿔주고 또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하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5분 영상,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